며느리 친구와 바람난 내 아들. 내 아들 친구와 바람난 며느리. 오늘 이것들을 고소하겠습니다. 제1화. 지옥의 문이 열린 날. 오늘 나는 내 아들과 며느리를 동시에 고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찰서 유리문 앞에서 멈춰선 순간 그림자가 길게 바닥으로 늘어졌습니다. 마치 내 인생이 거꾸로 끌려가는 것처럼요. 속으로 나는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와버렸네. 그래도 이제는 누군가는 끝을 내야 하지 않을까? 절망의 시작. 내 아들 김성준은 평생 가족을 위한 남자인 척 살았던 인간.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엄마랑 영미만 행복하면 돼요. 그 말이 한때는 참 든든했고 따뜻했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정말 가족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 내 아들 성준은 불임으로 입양된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그런 내색 없이 성준을 키웠고 아들 또한 모나지 않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잘 컸습니다. 아들은 일찌감치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며느리 유영미를 애지중지 아끼며 알뜰살뜰 챙기는 착하디 착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아들 김성준과 그의 절친 고정호, 며느리인 유영미, 그리고 영미의 절친 김영숙, 그들 넷은 모두 초등학교 동창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동창이란 말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단어로만 느껴집니다. 며느리 영미가 임신했다며 집으로 일찍 들어온 날, 그날 아들은 당당히 말했습니다. 엄마, 임신도 했는데 이제 안방은 영미가 쓰도록 양보할 거지? 아들의 그 말 한마디에 나는 40평생 이상 지낸 내 안방과 그리고 내가 숨쉬던 공간까지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날부터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며느리 영미였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이 집 식구 맞죠? 저 좀 편하게 지내면 안 될까요? 편하게. 그 애가 말하는 편하게는 나를 밟고 올라서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로 들렸습니다. 영미는 내 자리를 차지했고 내 숨결이 있던 공간마저 지워버렸습니다. 영미의 민낯 첫 번째 진실. 나는 영미를 좋게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의 부인이니까. 그리고 나는 그 애의 시어머니이니까. 하지만 어느 밤 아주 우연히 그 애의 진짜 목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화장실 불이 켜져 있었고 물 내리는 소리가 반복되며 핑계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틈 사이로 들린 목소리. 정호야, 조금만 기다려. 성준이는 이제 내 손바닥 안이야. 영미가 말한 그 이름, 고정호. 아들의 유일한 절친.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같이 자란 형제 같은 사이였고 평생을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그런 정호와 영미가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고 다리가 풀려 벽을 붙잡지 않았다면 아마 그대로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속으로 나는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그런데 저 말투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럽잖아. 그건 단순한 안부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깊고 오래된 관계의 말투였습니다. 더 악랄한 진실, 아들의 비밀. 며느리의 배신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아들의 차례였습니다. 아들 지갑에서 우연히 발견한 호텔 결제 영수증 한 장. 거기 적혀있는 이름, 김영숙. 이름을 보는 순간 나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숙은 며느리의 초딩 때부터 절친이었습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의 단짝 친구가. 이것들이 쌍으로 미쳤네. 우리 집이 언제부터 이렇게 더러운 관계로 얽힌 거지? 집안이 뒤집힌 날, 권력 교체. 마음이 급해진 나는
참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영미야, 너 혹시 몰래 만나는 사람 있는 건 아니지? 며느리의 눈빛이 그 순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뭘 안다고요? 굉장히 단호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조용히 좀 계세요. 굳이 알 필요 없는 것까지 참견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 말투와 눈빛은 고분고분하고 상냥했던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집안 최고의 자리에 있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던 내 아들 김성준. 아들의 입은 다물려 있었지만 그 눈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외면하기로 선택한 눈빛.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왕따는 바로 나였습니다. 나를 삼키던 시간. 그날 이후 나는 집안에서 투명 인간이 됐습니다. 말을 걸면 귀찮다는 눈빛과 의견을 내면 불편해하는 기색. 아의 존재 자체가 거슬리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집은 이제 영미의 왕국이었고 아들 성준이의 도피처였고 그리고 나를 서서히 죽이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속으로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나도 가족인데,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하지만 그것은 내가 스스로 묶은 족쇄였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 자신을 희생시켜왔던 지난 시간들. 그게 결국 나를 죽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 줄기의 희망. 그리고 어느 날 운명처럼 하늘이 던져준 증거 하나가 생겼습니다. 한 장의 문서와 흘러간 돈. 그리고 계좌 기록. 네 사람의 이름. 아들 김성준과 며느리 유영미. 아들의 불륜 상대 김영숙. 그리고 며느리의 불륜 상대 고정호. 그 네 사람이 하나의 거래로 엮여 있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거래. 감정이 아니라 금전적 이익. 그걸 보는 순간 멈춘 것 같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이젠 끝낼 수 있다. 이젠 무조건 나부터 살아야 한다. 절망뿐이던 시간에 처음으로 들어온 희미한 빛. 나는 그 빛을 붙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이곳에 온 것입니다. 경찰서 문 앞.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벗길 것입니다. 나는 오늘 가족을 향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이제 그만. 너희들 인생 죗값 제대로 치르고 살아라. 제2화. 이 집엔 이미 오래전에 썩어 들어간 진실이 있었다. 나는 그날 결국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집의 진짜 얼굴을 확인해야겠다. 아들 김성준과 며느리 유영미. 그리고 아들의 절친 고정호. 이 셋 사이에서 풍기는 이상한 냄새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던 그 순간이었으니까요. 아들의 휴대전화, 그리고 그 여자. 새벽 3시. 아들이 잠든 틈을 타서 저는 몰래 아들 휴대전화를 들고 화장실 문을 잠갔습니다. 두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걸 열어봐야 할까? 하지만 이미 제 심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나는 짐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라 이미 진실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것. 휴대폰 잠금이 풀리고 카카오톡 대화창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내 사랑 영숙이. 며느리의 오래된 절친. 늘 집에 와서 웃으며 어머니 뒤에 바르게 인사하던 그 여자.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단숨에 카톡 내용을 읽고 말았습니다. 성준아, 오늘 너무 위험했어. 영미 눈치채면 우리 진짜 큰일 나. 우리 다음번엔 모텔 말고
좀 더 안전한 데서 만나. 그리고 너 오늘 완전 엄청 났던 거 알지? 사랑해. 그 순간 나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이런 걸까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결국 여기까지 온 거구나. 내 아들, 이라는 인간이. 그것도 초등학교 동창이랑. 아니지, 마누라 친구랑.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 손이 떨려 전화기를 내려놓으려는데 이번엔 며느리의 방에서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며느리의 방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은은한 불빛. 그리고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불을 덮은 채 몰래 통화 중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떨리고 있었고 무언가를 숨기는 특유의 호흡이 느껴졌습니다. 정호야, 오늘은 진짜 아슬아슬했어. 성준이가 CCTV 다시 본다고 해서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잖. 정호야. 아들의 절친 고정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손에서 차가운 감각이 사라지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뭐라고. 아들은 며느리 친구 김영숙이랑, 며느리는 지 남편 절친 고정호랑 붙어 먹었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완전히 썩어버린 관계. 어김없이 아침은 밝았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차렸고 평소처럼 사람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태어난 척 신문을 펼쳤고 영미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뜨고 있었으며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하며 가족사진 같은 미소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말에 정호랑 영숙이 불러서 같이 식사나 할까? 말하면서도 저는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연기력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 좋아. 다들 한자리에 모였을 때 결판 내야지. 그래야 진실이 무너지는 소리가 더 크게 울릴 거니까. 그리고 집안에 숨겨진 더 큰 비밀. 하지만 이 모든 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낮 우연히 아들 성준이의 방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보험 서류였습니다. 수익자가 유일한 아들 단독이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저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이름으로 된 이상한 계약서 한 장. 거기엔 재산 분할과 명예 이전, 그리고 특정 시점 이후 자동 이관이라는 기괴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이 집 전체가 이미 거대한 사기판 위에 서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냐 그래, 이번엔 내가 그냥 당하고만 있진 않겠다. 나를 이용하고 속이며 내 인생을 발판 삼으려는 나쁜 년놈들. 내가 반드시 제자리로 보내주고 말 것이야. 그리고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비밀 계좌 추적과 며느리의 과거 행적 수집, 그리고 고정호와 김영숙의 연결고리. 이제 이 집안의 썩은 진실을 하나씩 끄집어낼 시간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모릅니다. 이 싸움이 어디까지 갈지를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울기만 하는 엄마도 참기만 하는 시어머니도 아닙니다. 제3화. 그날 나는 이 집의 썩은 심장을 내 손으로 직접 꺼내기로 했다. 그날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은 나다. 그렇지 않으면 아들의 모략과 며느리의 불륜, 그리고 빠져나가는 돈 냄새에 이 집은 완전히 삼켜지고 말 테니까요. 모두가 모이는 저녁 식사, 연극 무대는 이렇게 만들어야 했다. 내가 말했던 계획대로
아들의 절친 고정호와 그리고 며느리의 절친 김영숙. 그들 넷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일부러 수다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오랜만에 다들 모여서 같이 밥 한 끼 먹어. 요즘 우리 가족들 참 고생 많았잖아. 아들은 방심한 얼굴로 웃었고 며느리는 잠깐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속으로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실컷들 웃어더라. 오늘이 니들이 웃을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르니까. 밥상 위로 올라온 냄새, 평범한 가족 연기가 슬슬 깨지기 시작했다. 밥상은 평소처럼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모든 음식 위에 거짓말의 냄새가 슬슬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들 성주는 일부러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호야, 너 요즘도 회사 여기저기 투자 받느라 정신없다며? 성공했네, 성공했어. 그때 고정호의 미묘한 표정. 정호의 입술은 웃고 있는데 그 눈빛만큼은 웃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젓가락만 만지작거리며 한 번도 고정호를 정면으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영숙이 슬쩍 내 아들을 보는 눈빛, 그리고 아들이 그 눈빛을 피하지 못하고 잠깐 마주치는 순간 나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냐 그래, 다 티난다. 평생을 가족 얼굴만 들여다보며 살아온 내가 왜 니들의 그렇고 그런 눈빛조차 못 읽을 줄 알았냐? 갑자기 떨어진 한마디, 균열은 보통 아주 사소한 말에서 시작된다. 식사 도중 고정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성준아, 그 얘기 있잖아. 어머니한테는 언제 얘기할 거야? 그 순간 아들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멈춰버린 젓가락, 굳어진 며느리의 표정, 그리고 김영숙의 미묘한 미소. 나는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니, 정호야? 고정호가 살짝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 그냥 회사 문제요. 아들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냥 회사 일이야. 어머니께선 신경 안 써도 되는 일이야.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김영숙이 잔에 술을 따르며 마치 의도적으로 한마디를 떨어뜨렸습니다. 단순한 회사 일이면 왜 보험하고 집문서까지 엮여 있어요?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숨겨져 있던 더 큰 판, 이건 단순한 불륜 게임이 아니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바람만 피우는 그런 인간들의 추잡한 판이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각자의 불륜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 전체가 이미 거대한 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나는 속으로 침착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거의 다 보인다. 누가 주도자이고 누가 미끼였는지. 아들, 그 남자의 정체. 나는 아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준아, 혹시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니? 아들이 당황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없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 왜 그래 갑자기? 그때 고정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준아, 이제는 말해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 잘못되면 우리 다 죽었. 그 말 속에는 단순한 긴장감이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는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상황의 공포가 묻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그녀도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바로 그때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들 해요. 여기서 굳이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목소리는 떨렸고 눈동자는 이미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미야, 너 혹시 무슨 일인지 알고 있어? 그녀는 잠시 입을 다물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그게 남편을 한 번, 고정호를 한 번, 그리고 김영숙을 한 번씩 바라보고 입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대반전, 이 집에서 가장 먼저 속은 사람은 나만이 아니었다.
죄송한데요. 저만 불륜한 거 아니에요. 그녀의 입에서 떨어진 그 한마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공기가 확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죄가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속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용당한 거였어요. 두 번째 대반전, 그리고 아들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고정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성준이가 이 집 재산만 노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조직이 묶여 있습니다. 조직. 그 단어 하나만으로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내 아들 김성준. 세상에서 가장 순하고 평범하며 책임감 강한 가장인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어쩌면 이 집을 통째로 팔아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세 번째 대반전, 그리고 며느리의 진짜 얼굴.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처음으로 아, 이 아이도 한참 전에 무너졌군. 그걸 느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저 불륜 맞아요. 하지만 그녀는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전 최소한 사랑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근데 성준이는 그녀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돈 때문에 자기 어머니까지 팔아먹으려고 했어요. 그 순간 아들의 얼굴에서 사람의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절망의 바닥. 나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질 뻔했다. 식사 자리는 그 어떤 지옥보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아들의 절친과 며느리의 절친. 이 네 사람이 서로를 속이고 서로를 이용하며 서로를 배신한 관계. 그리고 그 한가운데 저와 이 집이 있었던 겁니다. 속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결국 나는 이 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진실을 알게 된 바보였군. 그렇게 절망의 바닥에서 나는 잠시 숨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집에서 가장 오래 버텨온 사람이다. 눈을 감았다 떴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힘이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지금 울기엔 너무 이르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좋아. 그럼 이제 다 얘기해봐. 그날 그 자리.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제4화. 모두가 거짓말을 할 때 진실은 가장 잔인한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그날 밤 식탁 위는 이미 더 이상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 인생을 해체하는 도마였고 그 위에 올라간 건 음식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비밀들이었습니다. 폭탄이 하나씩 터지기 시작했다. 그래 좋아. 그럼 이제 다 얘기해봐.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그 자리에 앉은 네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버렸습니다. 아들 성준은 마른 침을 삼켰고 며느리는 손가락을 꼭 쥐며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고정호는 이미 결심한 눈이었고 김영숙은 아주 미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겠지? 자, 어디까지 추악해졌는지 어디 한번 드러나보자. 첫 번째 진실, 아들의 인생은 이미 오래전부터 썩어 있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고정호였습니다. 어머니 사실, 성준이는 지금 큰 빚독촉에 몰려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했습니다. 빚독촉이라니? 아들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냥 사업 투자하다가 조금 손해본 거야? 엄마가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냐?
하지만 고정호는 가차없이 말을 잘랐습니다. 조금 일하고. 성준아, 너 아직도 그렇게 말하냐? 그리고 그는 날카롭게 진실을 꺼냈습니다. 돈이 7억이다. 7억. 그 순간 공기가 멈춰버렸습니다. 아들의 민낯, 착한 아들. 그건 내가 만든 착각이었다.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투자였어요. 근데 계속 손해가 나고 복구하려면 더 넣어야 된다고 하길래 아들의 변명은 길었고 비겁했습니다. 그래서 보험 돌리고 집 담보 조금 잡고 나중에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어요. 나는 말했습니다. 조금 일하며 그 조금이 7억이야?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늘 말하던 어머니랑 영미만 행복하면 돼요. 그 말은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과 불안 속에서 나온 가장 역겨운 자기 합리화였다는 것을요. 속으로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넌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집의 가장이 아니었군. 너는 우리 집에 붙어있던 가장 큰 암덩어리였어. 두 번째 진실, 며느리는 단순한 불륜녀가 아니었다. 이번엔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숨기고 있던 게 있어요. 나는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래, 말해봐라 영미야. 이젠 멈출 수 없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정호랑 처음부터 그런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입술을 깨물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협박당했어요. 순간 모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며느리의 고백, 사랑. 아니었다. 더 지독했다. 성준이가 빚독촉에 쪼들리면서 이 집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정호가 내가 도와줄게. 대신 네가 좀 이용당해줘야 한다고 했어요. 고정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야 고정호, 너 미쳤어? 그러나 고정호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았을 뿐. 그래. 맞아. 내가 그렇게 시켰. 세 번째 진실. 진짜 판을 짠 사람은 누구였나? 고정호의 목소리는 낮았고 차가웠으며 그리고 결심한 인간의 목소리였습니다. 성준이, 넌 이미 끝난 인생이었어. 근데 이 집까지 무너지면 어머니까지 도망칠 데가 없어지잖냐? 그는 김영숙을 힐끗 보며 말했다. 그래서 저 둘을 붙였어. 그 말, 그 끔찍한 말. 둘을 붙였다. 그건 단순히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계산된 파멸과 계획된 혼란, 의도된 설계의 붕괴였습니다. 네 번째 진실, 그리고 김영숙의 정체. 나는 조용히 김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너는 뭐야? 대체 왜 여기 끼어 있는 거냐고? 그녀는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돈이에요, 어머니.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성준이 첫 투자부터 제가 연결했어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리고 마지막 7억도요. 그녀의 눈빛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양심을 버린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대신 저도 성준이로부터 얻은 게 있죠. 그녀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돈도, 그리고 사랑도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이 뒤집힌 이유와 우리 가족이 썩어버린 이유. 그 중심엔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든 인간이 있었고 그 옆에서 흔들리며 무너진 아들이 있었고 그 피해가 며느리와 나에게까지 흘러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절망의 바닥. 나는 잠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귀에서 피가 쏟아지는 것처럼 사람들 목소리가 멀어지고
바닥이 갈라져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 속으로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결국 나는 이 집의 가장 오래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장 오래 속은 바보였군.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울해서도 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독하게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날 나는 처음으로 진짜 어른이 되었다.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좋아, 이제 알겠어. 모두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하나씩 짚었습니다. 아들, 너는 빚독촉으로 이 집을 팔아 먹으려 했어. 영미야, 너도 잘못했지만 이건 너 혼자만의 죄는 아니었어. 정호야, 너는 우리 집을 실험실로 만들어놨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넌 인간의 마지막 선까지 팔아넘겼어. 잠시 숨을 고르고 나는 천천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턴 내가 한다. 이 집의 최종 결정권자가 바뀌는 순간 앞으로 우리 집 문제와 우리 가족 문제 그리고 돈 문제 나는 확실하게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턴 내가 정해. 내가 처리한다고. 내가 끝낸다고. 그 순간 아들이 처음 보는 얼굴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놓쳐버린 권력에 대한 공포. 며느리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고정호는 입을 다물었고 김영숙만이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폭탄이 터질 준비를 시작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빚독촉 내역과 계좌 흐름, 보험 변경 기록, 그리고 계약서 사본들. 그 모든 걸 들고 나는 한 곳으로 갔습니다. 은행도 아니고 경찰서도 아니었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 속으로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전쟁이다. 이번에는 울지 않는다. 이번엔 반드시 내가 이기고 말 거야. 폭풍 전야. 나는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아들 김성준과 며느리 유영미, 그리고 고정호, 김영숙, 이 네 사람이 얽힌 문제를 전부 해결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단호하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가족이라고 봐줄 생각 단 한 톨도 없습니다. 제5화. 나는 이제 가족이 아니다. 나는 이 집의 심판자가 되었다. 나는 오늘 아들 김성준을 그리고 그 옆에서 비웃듯 서 있던 네 사람 모두를 법으로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호사 앞에서 터진 진실. 정확히 말씀해보세요. 이건 단순한 가정사입니까? 아니면 형사사건입니까? 변호사의 질문은 차갑고 분명했습니다. 나는 숨을 골랐습니다. 형사사건입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속으로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난 착한 엄마도 참는 시어머니도 아니다. 오늘부터 난 이 집의 칼잡이다. 아들의 숨겨진 또 다른 죄.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김성준 씨, 이건 그냥 단순한 빚독촉이 아닙니다. 나는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보험, 부동산 담보 그리고 이건? 그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들 명의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대출 서류.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죠? 아드님이 어머님 인감을 몰래 사용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이 내 이름을 팔아서 내 인생까지 담보로 걸었다고? 그리고 그걸 아무 말도 없이 살아왔다고? 그가 매일 웃으며 말하던 그 말.
어머니랑 영미만 행복하면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양심 없는 인간이 마지막까지 숨기고 싶었던 죄의 냄새였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널 살려둘 이유가 없어졌어. 며느리의 또 다른 비밀. 그 아이, 정말 누구 아이냐? 변호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유영미 씨가 임신한 아이. 100% 김성준 씨의 아이가 맞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번쩍 떠오른 목소리. 정호야,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기억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임신 확인 후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은 내 아들 성준이 아니라 고정호였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만약 아이의 친부가 고정호 씨라면 그건 상속이며 재산 분배 그리고 친권까지 전부 뒤집힙니다.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속으로 나는 생각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런데 타이밍치곤 너무 맞아 떨어지잖아. 고정호, 그는 단순 악역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고정호를 불러냈습니다. 정호야. 할 얘기가 있어. 그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예상했어요. 말씀하시죠. 나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영미 아기, 혹시 정호 네 아이니? 잠깐 정말 잠깐. 미세하게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능성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정호, 그리고 숨겨져 온 배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래, 가능성 있겠지. 아들 성준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그래 좋아, 이제 다 인정해볼까? 아들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진 인간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 네 마누라는 나랑 잤고 너는 또 네 마누라 절친이랑 잤고 그는 손가락으로 네 사람이 연결된 모양을 그렸습니다. 이 집은 원래부터가 그렇고 그런 년놈들의 놀이터였어.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난 그 중심에서 네 인생을 팔아먹고 있었다. 됐냐? 그리고 김영숙의 진짜 정체. 그때 김영숙이 웃었습니다. 차갑게, 잔인하게. 그래, 이제 나도 말 좀 해볼까?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꼈습니다. 난 그냥 바람 피운 여자가 아니야. 그리고 한 문장. 이 판 처음부터 설계한 사람이 나야. 정호가 소리쳤습니다. 영수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녀는 막지 않았습니다. 처음 투자할 때부터 난 성준이를 일부러 끌어들였고 정호 너는 자연스럽게 옆에서 따라왔고 영미는 그냥 감정 이용하기 제일 쉬운 타입이었고 그리고 한참을 웃더니 그리고 마지막 퍼즐이 바로 성준이 어머니였어.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나 지금 나라고 했니? 내 비진명의와 재산 그리고 상속의 최종 열쇠. 그녀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타겟이 어머니였죠.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속으로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맞아, 이제 확실하다. 이건 절대로 가정사가 아니다. 이건 사기야. 조직적인, 계획된 범죄야.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그날 밤 나는 잠도 자지 않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아들의 서류와 대출 증거, 보험 변조 자료와 며느리의 의료 기록들, 임신 기록과 검사 날짜,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영숙의 계좌 흐름. 이 모든 게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손이 떨렸지만
가슴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해졌습니다. 속으로 나는 다짐했습니다. 좋다, 이제 한번 반격해보자. 그리고 첫 버튼을 눌렀다. 다음 날 나는 조용히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저기 경제범죄 수사팀이죠? 가족 관련 사건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사기와 강제 인감 사용, 재산 갈취, 그리고 공모 정황까지 있습니다. 상대방은 놀랐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그 정도면 증거가 충분합니다. 이 전쟁, 이제부터 내가 주도한다. 그날 밤 나는 거울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더 이상 약해 보이지 않는 얼굴. 더 이상 울지 않는 눈.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냐 그래, 이제 너희들 차례다. 제6화. 무너지는 성, 드러나는 진짜 주인.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울지도 떨지도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울음 대신 칼을 쥔 사람이 되었습니다. 폭풍 전야 아무도 모르는 나의 준비. 아들 성주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가 그의 서랍에서 발견한 계약서가 그저 증거가 아니라 아들의 인생을 통째로 무너뜨릴 폭탄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며느리 유영미도 몰랐습니다. 제가 여전히 순한 시어머니인 줄 알았던 것처럼 웃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 고정호. 아들의 절친. 그리고 며느리의 숨겨진 남자. 나는 정호를 몰래 찾아갔습니다. 평소엔 점잖고 의리 있어 보이는 척하던 고정호. 하지만 내 앞에서 그는 슬슬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줌마가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요? 성준이랑 영미는 이미 물 건너갔어요. 그리고 걔가 가진 게 뭔지나 아세요? 애 새끼 하나만으로도 성준이는 평생을 못 벗어나요. 정호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올라갔습니다. 그 말은 곧 며느리 뱃속의 아이 아버지가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사실상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퍼즐, DNA 결과지. 며느리가 출산했을 때 저는 아무도 몰래 아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숨겨둔 진실이 있었습니다. 북부, 불일치, 친자 확률 0%.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라 고정호. 그 결과를 들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본색. 집에 돌아오니 아들이 있더군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영미 좀 내쫓아 주면 안 돼? 걔 때문에 지금 내가 제일 힘들잖아.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아, 이 새끼는 이미 끝났군. 엄마보다, 마누라보다. 자기 체면과 욕망이 더 중요한 놈이구나. 그리고 나는 말했습니다. 그래, 힘들겠지. 근데 누가 누구 때문에 힘든 건지는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성준이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 미소가 마지막 인내의 끝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폭발하는 하루. 그날 밤 우리 집에 문제의 네 사람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들 김성준과 며느리 유영미, 아들의 불륜 상대 김영숙, 그리고 며느리의 남자 고정호. 그 다음 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이 시간에 사람들을 집에 불러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 좀 하시죠. 4명 모두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한 장의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계약서, 그리고 또 한 장 DNA 검사 결과지. 그 순간 공기가 멈춘 듯이 조용했습니다. 진실, 그리고 무너지는 얼굴들. 이게 뭐냐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 넷 다 함께 짠 거래 아니니? 아들은 집과 재산을 쥐고 싶었던 욕심. 며느리는 아이를 이용해 집안 주인이 되려던 계획. 고정호는 돈, 그리고 권력. 김영숙은 아들의 또 다른 여자이자 공범. 네 사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쫙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숨겨두었던 날카로운 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의 후계자라던 그 아이 탁 DNA 결과지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네 남편의 아니야. 김성준, 네 애 아니라고.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멸망 직전에 인간처럼 흔들리는 눈. 거짓말, 이건 조작이야. 나는 그를 쳐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조작. 조작 좋아하시네. 그럼 같이 병원 가서 어디니 눈으로 다시 확인해봐.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그 순간 조용히 울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유영. 그 애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무릎 꿇는 며느리. 어머니 제발. 제발 이건 말하면 안 돼요.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번졌습니다. 그 눈물이 과연 진짜였을까요? 아니요, 그건 죄책감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자기가 잃게 될 것들에 대한. 그리고 나는 말했습니다. 벌 받은 거야. 남의 인생 짓밟고 올라간 죗값. 그리고 아들. 아들은 그 자리에 앉아 눈만 깜빡이더군요. 마치 모든 게 무너진 사람처럼. 마치 세상이라도 잃은 것처럼. 나는 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네 진짜 얼굴이 보인다. 그날 집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무너지고 관계가 부서지고 거짓말이 산산조각 나며 그리고 저는 드디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눈으로 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 끝난 줄 아세요? 그 애의 입술이 서서히 웃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다시 한 번 더 내려앉았습니다. 가족이 무너진 자리, 진실이 드러난 자리. 하지만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제7화. 지옥의 주인은 따로 있었다. 그날 밤.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웃던 며느리 유영미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애는 분명 무너진 것 같았는데 울고 떨며 무릎까지 꿇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애의 눈빛이 패배자의 눈빛이 아니었을까? 이상한 정적. 그날 이후 며느리는 갑자기 얌전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정말 조용히 살게요. 말도 부드러워졌고 행동도 조신해졌고 아들에게도 고분고분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평소처럼 소리 지르고 발악을 해야 정상인데 죽기 직전 짐승이 조용해지는 건 보통 죽는 게 아니라 물어뜯을 준비를 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걸려온 전화.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김성준 씨 어머니 되세요? 딱 그 한 문장만 듣자마자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들은 진실. 아들의 또 다른 비밀. 아들은 며느리가 출산한 애 때문에 고통받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죄와 비밀을 안고 살아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의사 말이 이랬습니다. 아드님은 예전부터 여성분들과 관련된 문제로 정기적으로 약 처방을 받고 계셨어요.
혹시 가족분들은 모르셨나요?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절친. 그리고 그 이전의 몇몇 여자들. 도저히 믿고 싶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한 문장. 혹시 이 모든 건 영미가 아니라 아들 때문에 시작된 건 아닐까? 그날 밤 며느리의 고백. 그날 밤 영미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눈물 한 방울 없이 차가운 눈으로 어머니, 제가 왜 이 집에 들어왔는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애가 말한 진실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걸 뒤집어 버렸습니다. 어머니, 저 혼자 악마라고 욕하지 마세요. 진짜 악마는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존재 이유, 그 아이를 낳아야만 했던 이유, 그 모든 게 처음부터 설계된 복수였다는 사실을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제8화 며느리의 진짜 얼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와 마주 앉아 제대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순한 불륜요? 집안 말아 먹으러 들어온 여자? 아니었습니다. 유영미는 그보다 훨씬 오래된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0년 전 이야기. 영미가 아직 20살도 안 됐을 때 그 애의 인생을 박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 아들 김성준. 술에 취해 힘으로. 그러고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아간 남자. 그리고 영미는 그 일로 평생을 망가뜨렸고 그 옆에서 늘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정호. 어머니, 전 처음엔 그냥 제 인생을 되찾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증거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던 여자. 그때 고정호가 말했답니다. 럼, 똑같이 빼앗자. 그 인간한테서 가장 소중한 것. 집, 체면, 가족, 뭐든 전부 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삐걱이기 시작했습니다. 영미의 계획은 분명했습니다. 1. 남편을 집착하게 만든다. 2. 아이로 묶어둔다. 3. 돈과 집을 장악한다. 4. 마지막에 진실을 폭로해 무너뜨린다. 그런데 문제는 영미가 예상하지 못한 존재가 있었답니다. 바로 제가 생각보다 강했고 생각보다 예리했고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틀어졌습니다. 그리고 영미는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전 이렇게까지 되고 싶진 않았어요. 그 애의 눈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가식도 연기도 아닌 무너진 사람의 눈.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쿵,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왔고 그 뒤에 김영숙. 아들의 불륜 상대이자 또 다른 공범. 그리고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됐어. 이제 숨길 필요 없어. 우리도 준비 끝났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여자들끼리의 질투 싸움도 고작 불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을요. 각자 가진 패. 이제 다 밝히자고요. 그날 밤 우리 집 거실은 마치 도박판처럼 변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느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아직 폭발하지 않은 폭탄이 최소 2개는 더 있다는 것을요. 제9화 심판의 밤. 그날 밤 4명이 다시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들 김성준, 며느리 유영미, 고정호와 김영숙, 그리고 저. 계약서와 돈의 흐름 자료, DNA, 그리고 끝내 숨겨져 있던 마지막 증거. 폭탄 1. 김영숙의 배신. 먼저 김영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 성준아. 난 애초부터 네 편이 아니었어.
그녀는 처음부터 고정호와 손잡고 있었습니다. 재산과 집, 그리고 보험. 아들을 중심으로 얽힌 모든 걸 차근차근 빨아먹기 위한 공동작전. 아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폭탄이 고정호의 진실. 그 다음 고정호가 말했습니다. 난 애초에 사랑 같은 거 관심 없어. 난 그저 복수가 하고 싶었을 뿐. 과거 정호가 짝사랑했던 여자를 성준이 무참히 짓밟은 것. 그동안 덮어졌던 수많은 여자들과의 일. 그걸 다 알고 있던 사람. 정호는 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영미를 이용했고 김영숙에게 접근했으며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폭탄 3. 제가 꺼낸 마지막 카드. 저는 조용히 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아들의 과거 사건 기록, 묻혔던 신고와 합의서, 그리고 병원 기록까지요.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네? 그 순간 나는 아들이 처음으로 진짜 인간처럼 보였습니다. 강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남자도 아니고 그냥 평생 자기 욕망만 쫓다가 서서히 썩어가는 불쌍한 인간. 무너지는 아들. 아들이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 울음이 진짜였을까요? 아니요, 그건 벌 받을 게 두려운 사람의 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이제는 사과로 풀릴 문제가 아니야. 그날 밤 아들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경찰차 불빛이 창문을 환하게 채웠고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잡혀갔고 김영숙과 고정호는 등을 돌렸고 그리고 며느리 그 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전 어떻게 해야 하죠? 그 순간 처음으로 저는 그 애가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한 명의 불쌍한 여자로 보였습니다. 제10화 지옥을 건너온 여자의 마지막 선택. 나는 오늘 드디어 이 집에 불을 켰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꺼졌다 켜졌다 하며 그림자와 숨소리만 가득했던 집. 그 집에 내 손으로 조용히 불을 켜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어쩌다 여기까지 왔네. 정말 여기까지. 무너진 뒤 찾아온 정막. 아들 성준이 끌려가던 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아들은 마지막까지 변명하려 했고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난 그렇게까지 나쁜 놈은 아니야. 그냥 다 실수였어. 그 말이 나오자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평생 울어도 시원찮을 아들인데 그 순간엔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네 인생에서 진짜 실수였던 건 내가 네 옆에서 평생을 돈질하며 살아준 거였어. 그리고 성준은 결국 끌려나갔고 우리 집은 마치 무너진 성 같았습니다. 김영숙과 고정호, 이용과 이용의 결말. 사람이 사람을 이용하면 결국 누가 남을까요? 정답은 간단했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김영숙과 고정호. 한때 같은 편처럼 웃고 한때 약속을 나눴던 두 사람은 불이 꺼진 후 서로를 향한 칼날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가 먼저 배신했잖아. 아니야, 넌 처음부터 믿을 놈이 아니었어. 서로가 서로를 찢어야 그나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관계. 둘은 결국 서로를 고소했고 서로를 밀어버렸고 어느새 서로의 인생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전해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연민도, 분노도,
통쾌함도 아닌 그저 그래,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유영미. 어느 날 영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문 앞에 서 있던 애는 예전 그 뻔뻔하고 당당하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깨가 내려앉은 애, 숨조차 조심히 쉬는 애, 그리고 그 품에는 조용히 잠들어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봐도 애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일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저 이제 가보려고요. 여기 있으면 더 이상 어머니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요.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었습니다. 혹시 후회하니? 영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네, 후회 안 한다고 하면 그건 또 다른 죄 같아서요.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에게 당했던 과거와 무너졌던 인생, 복수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젊은 날, 그리고 어느 순간 너무 멀리 와 버렸다는 걸 깨달았지만 늦었다는 점. 영미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누군가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가 됐어요. 그래서 그만두려고요. 여기서 더 나빠지기 전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쿡 하고 찔렸습니다. 속으로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넌 악마이기도 했지만 악마가 되기 전에 이미 상처난 아이였었지.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도망치듯 가지 말고 그냥 살러 가라. 영미가 울었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울었습니다. 그 울음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미는 아이를 안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집을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애의 인생이 부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면 좋겠다. 남겨진 건 집 한 채. 그리고 남은 건 오래된 집 한 채. 이 집은 참 많은 걸 봤습니다. 사랑도, 거짓도, 불륜도, 복수도, 눈물도. 그리고 이제서야 비로소 고요를 찾았습니다. 재산 정리와 소송. 처리해야 할 일은 많았지만 나는 어느 순간 이 집을 떠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고요? 이 집은 제가 갇혀있던 감옥이 아니라 지옥을 견디고 살아남은 제가 마지막까지 서 있던 자리였으니까요. 그리고 나. 어느 날 혼자 밥을 차려 먹으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뭘 하고 살지? 아들의 엄마로, 며느리의 시어머니로만 살아왔던 내 인생. 그 타이틀이 다 사라지고 나니 남은 건 나 혼자였습니다. 나.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다가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이제 좀 제대로 살아보자. 누굴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 참고 버티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가끔은 이런 상상을 합니다. 만약 영미가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만약 그 아이가 임신을 하지 않았다면? 만약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평생 모르고 살았겠죠. 아들의 진짜 얼굴과 주변 사람들의 민낯.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래서 이상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시간 덕분에 나는 이제야 나로 살아갑니다. 간만에 오늘 나는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시원한 바람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됐다 정말. 이제는 나로 살아봐야지. 최종 엔딩. 이 이야기는 복수 이야기 같았지만 사실은 살아남은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는 무너졌고 누군가는 사라졌고
그리고 나는 남았습니다. 지옥을 건너온 사람만이 비로소 알게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고통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끝까지 견딘 사람에게는 새로운 자기 인생을 줍니다.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희생자가 아니라 버텨낸 사람이고 살아남은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진 진실. 누군가는 무너졌고 누군가는 떠났지만 끝까지 버틴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버티며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기억하세요. 고통은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끝까지 버틴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나답게 살아가도 된다는 용기를 조금이라도 건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기대하면서 소중하고 긴 시간 읽어주심에 감사합니다.